지금 사실 누구나 N번방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N번방 밖에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잔인한 일이 있었어. 국민들은 분노를 했지만 누군가는 범죄의 기회를 봤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도 할 수 있구나. 뭐 트위터에 올라왔던 성착취물 텔레그램에서 거래되고 그게 다시 DC인사이드 유포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빌미만 있다면, 아니면 계기만 있다면,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들아 공격하자, 얘들아 재밌으니까 하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셋입니다. 리셋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성 개인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모니터링 해야 되고, 체증해야 되고, 분류해야 되고, 피해자들도 대응 당연히 해야죠. 피해자분들이 오시니까. 그리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요. N번방이 잡혔으니까로 그냥 그 모든 일들이 일단락 되어버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는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화되었습니다. 기재부에 정말 많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기재부 표창도 받았는데, 그때 다이어리를 쓴 거를 봤었는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표창을 받아도 기쁘지 않다고. 왜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했고 저 사람들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거를 뭔가 상징하는 어떤 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걸 또 안단 말이에요. 아직 나아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은 사실 특정한 어플을 설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든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냥 숨쉬듯이 사용하고 뭐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사이트들에서조차 디지털 성범죄가 자행이 되고 있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아니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나이는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 뭐 남친은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걸 물어보거나 찾아오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야, 저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는 이거래, 여기로 문자 보내자, 전화하자, 아, 이 피해자를 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상 범죄 모의잖아요. 어느 정도 가해를 했어. 아니면은 피해자가 뭐 SNS를 닫거나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못하게 됐어. 그러면은 다른 피해자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사실 DC인사이드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쪽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범죄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글을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트의 유저들이 그러면은 저 모니터링이 어디까지 삭제되나 보자라면서 수위를 변경해가고 대상을 변경하면서 갤러리를 변경하면서 성착취물을 업로드를 해요. 그리고 몇 초 만에 삭제되는지를 즐기고, 그거를 마치 무슨 게임에서 자신이 성취 마냥 자랑을 하고, 아니 공유도 하고, 어떤 성착취물이 삭제가 좀 늦게 됐다 그러면은 아, 이거 모니터링 하는 남성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취향이라고 조롱하고. 이거는 근데 사실 비단 DC인사이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DC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서 성착취물을 구했겠어요.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망에서 구하고, 라인에서 구하고, 트위터에서 구하고, 다크웹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모든 플랫폼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장난으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그 사람이 해를 입었으면 좋겠다. 네. 이거를 경고죄치고 하는 사람들. 사실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다. 그런데 그게 그냥 목적이 되어버렸어. 이게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자가 되고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용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2020년에 법무부 TF를 대상으로 처음 강연을 했을 때 모든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에서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타겟을 정하는 그
시점도 사실 개인정보를 습득한 시점과 같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얼굴 사진이 있고,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 하다못해 그것이 허위로 날조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가해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이제 언어로 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밖에 못하는데 이건 성범죄 처벌법이나 특별법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서 피해자들이 해당 법률,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하는 뭔가 괴롭힘이나 뭐 범죄나 이런 거에 되게 지금 수비가 되게 약하네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지인 능욕방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거는 지인 능욕을 해달라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입법 공백으로 작용을 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만큼 가해자들에게 이 사법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가 너무 잘 퍼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실제로 성착취 단체방 안에 증거인멸하는 법, 뭐 변호사 선임하는 법,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수법이 그때보다 덜 하지 않거든요. 덜 하지 않은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근절 의지를 다졌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했지만 누군가는 범죄의 기회를 봤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도 할 수 있구나.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살아갈 여성들을 생각하면 그런 뭐라도 해야 된다는 절박감? 이런 게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사실 절박하기가 네.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꼈던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오히려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가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체증해서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저희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개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길 것인지 저희가 없더라도 국가가 제 기능을 제대로 잘 하면은 리셋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싫으신 분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는데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사라질게요.